첫 번째, 적립식 투자 따위를 해서 대체 돈을 언제 버냐? 한 번에 많은 돈으로 샀다 팔았다에 내 영혼을 맡긴다. 두 번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는 하냐? 어차피 지수 투자 이기는 사람이 몇 안 된다. 그냥 꾸준히 모아라. 양쪽 의견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서로 다 맞는 말 같긴 합니다. 저 역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했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와중에 재미있는 건 제가 스스로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뭐가 달라졌길래 갑자기 수익이 나게 되었을까? 정말 어느 한 시기를 딱 집어 변곡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저는 왜 집착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대체 왜? 그리고 나름의 고민 끝에 답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은 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재테크로 큰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건 다른 문제라서 그렇지. 첫 번째, 잘하는 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을. 두 번째, 언젠가 잘하면 가치가 상승할 무언가로 바꿔놓기. 즉,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선 자신이 잘하는 일로 소득을 올려서 잘하면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굉장히 뻔한 말이긴 한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체감하고 말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실패하고 돈을 잃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실제 제가 그랬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일을 주식에서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한 케이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제 본업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득 천정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1번 조건,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한동안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죠. 즉,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주식을 잘한다는 기준에는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지만 저 같은 불나방들은 회전율을 올려서 단시간 내에 수익을 얻는 걸 잘한다고 표현하죠.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타 매매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죠. 성공적인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상대해야 할 적이 동시에 강해지는데 그 적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라고요. 소년 만화에 등장하는 새로운 악역이 그 전의 적보다 조금씩 강해지는 것처럼 탐욕도 복리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탐욕에는 한계가 없어서 압도적인 비율의 사람들은 반드시 큰 실패를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을 떠났었어요. 에라이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재테크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지긋지긋했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그동안 날려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 ETF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뮬레이션상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한 투자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 계좌에 돈을 100만원 정도만 남기고 전부 인출했어요. 그리고 인출한 돈을 미국 주식 계좌로 옮겨놓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 차곡차곡 적립식 투자를 할 결심을 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특이점이 일어났어요. 소액만 남기고 전부 인출해버린 국내 주식 계좌에서 한 푼 두 푼 수익이 쌓이더라고요. 수익금은 미미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 이런 정도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안 나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2년.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날을 기점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계좌처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점이 된 그 어떤 날이 바로 제가 국내 주식을 포기한 그날이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계좌에 변곡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나가고 훗날 하게 된 것이지 막상 수익이 나고 있던 그 당시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투자금이 워낙 소액이었기도 하고 실패가 적응이 되어버려서 당연히 언젠간 다 잃어버리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유희 정도로 생각했죠. 여하튼 당시의 매매 스타일도 단타 매매에서 스윙 매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을 오래 보고 있을 필요도 없겠다. 남는 시간에 미국 주식과 장기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과거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건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데이터만큼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안전한 건 존재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이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일반 서민이 월급 받아서 생활비 아끼고 아낀 돈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매달 사모으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달은 손이 쉽게 나가고 어떤 달은 멈칫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고 미국 지수 ETF 적립식 투자도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특이점이 온 겁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우연히 충족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자신이 잘하는 일로 소득을 올려. 두 번째, 잘하면 가치가 뛸 자산으로 바꿔 놓는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와 같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주식 투자에서만 찾고 계실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도 그렇게 이 녀석은 한계가 없거든요. 수익이 평소보다 잘 나면 기쁜 것도 잠시일 뿐 이기는 것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직장인 월 중위 소득이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을 거예요. 관련 전공을 졸업했다던가 자기 개발을 했던가 말이죠. 그리고 매년 연봉 협상 때 그 금액에서 단 몇 프로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죠. 그런데 투자의 세계만 들어오면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것 돈으로 뭐 하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자기 인생 안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투자 액수든 투자 횟수든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올리는 것만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반대로 떨어지죠. 그런데 미국 지수 ETF의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녀석은 승률이라고 말할 게 없죠. 지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만큼 꾸준히 우상향했으니까요. 제가 만약 월 50만 원씩 10년을 그냥 금리 없이 모으기만 했다면 원금 6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미국 지수 스파이 ETF에 1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과거 데이터대로 미래가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50분위 확률, 그러니까 최악도 최고도 아닌 절반 정도의 확률로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 뭐 인생이 바뀔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정적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타 매매에 실패하는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탐욕이 커져서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수익 볼 확률과 복리 수익이 커지죠. 그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월 납입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어떻게? 자신이 잘하는 일로 말이죠. 저는 이걸 심리적 안전 마진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용어가 원래 있는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불러요. 꾸준히 납입금을 올릴수록 지금 당장의 내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만 5년 후, 10년 후 나의 인생은 확실히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심리적 안전 마진을 정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이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왜 주식 고수들 인터뷰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손실이 이어지다가 욕심을 내려놓으니 수익이 생기더라.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감히 주식 고수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되니 자신이 계획했던 자리에서 분할로 사서 수익이 생기면 분할로 매도가 이루어지더군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뭐 계획했던 자리까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오면 사면 되지. 나라는 사람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생이 바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조급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조바심을 버리자 결과적으로 수익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산다. 남들이 기뻐하면 판다.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 진짜 이게 핵심이자 모든 것이에요. 뻔한 말 같으신가요? 저는 이걸 체감하게 된 날 설레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술 한잔 했어요. 머릿속에 어긋나 있던 기어가 마치 철커덕하고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반대로 지난 자산 상승 하락기에 급등락에 지친 분들이 이번 조건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매달 무작정 사면 오른다. 데이터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래요. 1번 조건인 현재 자신의 소득이 꾸준히 올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2번 조건의 충족 확률도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장기 투자나 적립식 투자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믿음이 시험에 드는 구간이 옵니다. 투자금이 커지거나 예상치 못한 하락폭이 커질 때 말이죠. 최근엔 무적이라고 부르는 나스닥도 과거 16년간 지수가 옆으로 기었던 시기도 있어요. 지나고 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 기간 동안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간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황을 보완해줄 수 있는 건 1번 조건, 즉 근로소득이 되었던 다른 현금 흐름이 되었던 자신의 몸값을 올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꾸준한 현금 흐름은 확신을 가져다 주거든요. 정리하자면 결국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선 하나만 집중하기보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중 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분명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확률이 커져요. 1번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2번 잘하면 가치가 올라갈 곳에 묻어두자. 단 하나 첨언하자면 잘하는 일을 주식시장에서 찾는 건 사실 비추천이긴 합니다. 실제로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친동생에게는 괜히 주식판 기웃거리지 말고 몸값 올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으니 말이죠. 본업이든 부업이든 자신의 근로소득을 올려 자산을 사모으는 게 사실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는 마우스피스를 꽉 깨무셔야 합니다. 절대 안 맞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지금 지속해서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자꾸 배수의 진을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